자, 자각 기반 셀프 인지 치료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래 자료를 보니까 2003년 12월에 숙명여대에서 자각 기반 상담이라고 발표를 제가 통합 발표에서 했었어요. 2013년이면 지금부터 한 4년 전이죠. 4년하고 2개월 정도 됐어요. 그때만 해도 상담이라고 하기보다는 스스로가 자기를 통찰하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담자가 내담자를 통찰하기도 하지만 오늘도 그 오전에 섀도우 그림자 작업을 했습니다마는 상담자도 다 그림자가 있더라고요. 사람 치고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상담하는데 그러한 그림자가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쳐요. 또 번아웃도 되고. 그런 면에서 제가 우리 대학원생들하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상담자가 먼저 이 방법으로 자기 치유가 되는 게 참 필요하더라고요. 또 그것이 되어지는 깊이만큼 내담자들을 보고 효율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하, 이게 셀프 인지 치료구나. 이름을 굳이 붙이자면,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상담자의 입장에서 상담을 할 때는 자각 기반 인지 치료가 되죠. 그러나 여러분이 한 인간으로서 이 인지치료, 자각기반 인지치료를 적용할 때는 셀프 인지치료가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내담자들도 뭐예요? 이걸 적용해 보니까 스스로가 자기 힘으로 이걸 이렇게 해 나가는 그런 어떤 파워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여러분과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눈 거는 자각 기반 셀프 쪽이, 그러니까 내가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자각을 활용해서 나를 힐링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조금 후반부에는 이게 실제 상담에서는 어떻게 활용이 되는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간단하게 조금 복잡할지 모르지만 가능한 간단하게 뇌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뇌를 간단하게 보면 손에, 요 뒤에 손해가 있죠. 호흡, 척추 유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정엽은 뭐예요? 감각을 담당하죠. 그래서 정보를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척두엽은 해마가 있습니다. 해마는 뭘 담당하는지 아시죠? 뭘 담당해요? 예, 저장하는 곳은 아니에요. 각 여러 곳에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걸 불러와서 여기서 조합을 시켜요. 그래서 기억을 재생시키는 곳이에요. 그건 저장하는 거하고 재생하는 건 달라요. 예. 그 다음에 두정엽은 그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결정해요. 척두엽에서 내 기억을 돌려보니까 요 긴 거 이거 보니까 내 기억으로는 소꼬리네 혹은 호랑이 꼬리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두정엽에서는 내 욕구에 부합이 되면 접근을 하죠. 소 저거 잡아야지 도망가기 전에 접근. 반면에 내 욕구에 위배되면 뭐예요? 호랑이네 도망가야지. 이렇게 접근 회피 둘 중에 하나예요. 물론 하나 더 있습니다. freeze, 얼음이 되는 거죠. 이래도 저래도 안 될 때는 얼음이 되는 거. 또 이제 그거는 뭐 예외적인 경우니까 놔두고. 그 다음에 전두엽은 이 뇌를 관리하는 뇌속의 뇌라고 해요. 예, 전체를 계획하고, 예, 그리고 미래에 다가올 것을 미리 생각해서 준비합니다. 오늘 금요일 날이니까 마치고 집에 갈 때 막힐 거야. 그러면 차 안 가져오고 전철 타고 가야지. 혹은 멀리 가시는 분은 기차 시간이 어떻게 된다. 미리 여러분 머리 돌렸어요? 안 돌렸어요? 다 이게 전두엽이에요. 전두엽 시뮬레이션 역할이에요. 또 과거에 실패했던 것은 반복하지 않으려고 얘가 또 시뮬레이션 돌려요.
이 전두엽.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된 이유는 이 시뮬레이션, 전두엽의 시뮬레이션 기능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래요. 알파고가 자율학습하잖아요. 인간은 예전부터 자율학습이 됐어요. 이 전두엽을 통해서. 그런데 이 시뮬레이션 기능이 신이 준 선물도 되지만 신이 준 재앙이 돼요. 왜? 이게 자꾸 돌리다 보니까 이제는 지가 알아서 오토로 돌아가요. 심지어는 내가 안 돌리고 싶은데도 지가 알아서 돌아가요. 여러분 밥 먹을 때, 오늘 점심 잡술 때 집에 애가 잘 있나? 남편은 애 좀 봐주고 있나? 아니야, 이놈 화상은 분명히 어디 놀러 갔을 거야. 시뮬레이션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내가 안 돌리고 싶어도 자꾸 돌아가요. 심지어는 잠잘 때도 이게 돌아가요. 스트레스 받은 거는. 그래서 한 집 끌러 한 명씩 불면증 환자가 있다 할 정도로 현대인들은 이 시뮬레이션 병에 걸려 있어요. 왜? 자꾸 머리 쓰는 것만 우리가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요, 생각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우리가 뭡니까? 괴로움에 빠져요. 마치 처음에 유조선 타면은 배멀미하죠? 근데 나중에 6개월 타고 육지 내리면 땅멀미 하는 거 아세요? 6개월 만에 이미 몸이 그게 반응을 해서 적응했어요. 우리가 생각을 돌리는 것은 몇십 년 계속 했기 때문에, 아니 인간 역사 이래 계속 돌려왔기 때문에 이제 현대에 와서는 생각 돌리는 게 우리 일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자꾸 고통을 자초하게 되는 그런 현대인들, 특히 인간만이 갖는 병들이 자꾸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도 그 속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그 생각으로 해서 온갖 감정이 나를 지배합니다. 첫째, 불안. 불안, 분노 밑에는 되게 불안이 있죠. 다음에 분노. 다음에 그게 강박, 우울, 이런 식으로 이제 나를 지배하죠. 참고로 제가 1월 말에 책을 한 권 써냈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이 내용들을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들에 대한 설명들이 필요하면 그 책을 나중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책 제목은 Lovely Attention. Lovely Attention. 주로 4분의 3이 그림이나 만화예요. 그러니까 그래 아시고 나중에 혹시 잊어버릴까 봐 미리 말씀드리고, 혹시 여러분이 제 말하는 거 받아 쓰는데 정신이 없을까 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며칠 전에 원고 보내드리고 나서 한번 찾아보고 싶어서 보면 아죠. 다음 있죠. 다음에 국어사전 검색해서 이 중독이라는 걸 쳐봤습니다. 쳐봤더니 이런 뜻으로 딱 나와요. 그대로 나와요. 다음 국어사전에. 근데 보면 첫 번째, 이거 내가 중독됐네, 독성에. 둘째, 술이나 마약 따위에 지나치게 복용해서 이제 그것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어떤 사상이나 사물에 젖어버려서 정상적으로 사물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이래 보면 이제는 우리는 사고 중독에 빠졌지 않나. 사고를 안 하고 싶어도 이게 막 돌아가는 거죠. 이 사고가 되면 뭐가 만들어지는지 아시죠? 뭐예요? 감정이 만들어지죠. 감정 중독이 돼요. 저는 쉽게 말해서 중독이란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게 중독이다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고와 감정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왜? 내 컨트롤 뭡니까? 능력 밖에 돼버렸다는 거. 하나 더 덧붙인다 보면 관계 중독까지 가죠. 그런 것들. 그래서 괴로움을 스스로가 만들어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정년하신 손봉호 교수님이 강연에서 제가 한 말씀을 들었더니, 자연이 주는 고통, 요즘 자연재해가 많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게 사람이 주는 고통이다. 이제 저는 거기다가 한마디 덧붙여서, 타인이 주는 고통보다도 자기가 주는 고통이 더 크다. 어떤 면에서는 실제로요, 남에 대한 감정보다 나에 대한 감정이 더 괴로운 것 같아요. 남을 미워할 때는 차라리 나아요. 아까도 그 섀도우 작업할 때 그것은 뭡니까? 분노.
근데 분노보다 더 의식이 낮은 게 뭐 자기를 비난하는 죄책감, 수치심 이런 것이 더 괴로운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인지행동 치료에서 이제 제1세대가 행동치료, 제2세대가 인지행동 치료에서 제3세대가 등장해서 요즘 각광을 받고 있죠. 뭐예요? 자각에 기초한 마인드풀니스를 저는 마음챙김이라고 번역하는 그 말을 별로 동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물론 학자들마다의 나름대로 소신과 주장이 있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마인드풀니스 학파 그쪽 그 카바친 교수가 만들었거든요. 그 용어를 마인드풀니스를 왜 사띠 위파사나의 사띠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할 때 없는 말이라서 마인드풀니스인데 이거는 용어의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하니까 그쪽에 분 말씀이 자기들도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이 된다. 그래서 요즘은 자기들이 마인드풀니스라는 말보다는 어웨어링 동명사로 그러니까 이건 항상 현재 지금 이 순간이니까 어웨어링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적합하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 카바친 박사의 책을 번역한 그 우리나라 그 책을 보면 자각 알아차림이라고 괄호해놓고 해놨어요. 자각 알아차림. 예. 그래서 저도 자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각에 기초한 인지행동 치료가 제3의 물결이고 미국에서 정신분석보다도 오히려 이 자각을 활용한 심리치료가 더 많아요. 세계적으로. 예. 자, 이거는 작년에 제가 논문 지도한 그 한 학생의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참고로 제가 여러분에게 또 제시했습니다만은 이 논문 제목이 뭐냐면 장기 단주했던 사람의 음주 갈망 극복 경험을 현상학적으로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주는 없다고 그러죠. 하루하루 단주만 할 뿐이죠. 제가 말을 정확히 했습니까? 금주, 단주도 지금도 헷갈려요. 단주인지 금주인지 단주인지. 일단 금주는 없고 하루하루 단주만 한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넘기는 거예요. 10년을 금주했는데 딱 한 잔 먹으면 거기서 끝이래요. 또다시 원위치가 된대요. 그럴 위험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하루하루가 그냥 넘어가는 거래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유지 요인이 내재되어 있고 촉발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유지 요인이 있는 상황에 촉발 요인이 딱 작용하니까 갈망이 있는 거예요. 갈망이. 그 순간 혈에 나와요. 근데 갈망을 살펴보니까 감정, 생각, 신체, 행동적으로 이 현상학적으로 인터뷰에서 여러 사람을 분류해 보니까 갈망이 그 네 가지로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자, 왜 자각에서 제가 이걸 가져왔느냐 하면 MBCT라고요. 자각에 기초한 인지행동 치료를 개발한 분들의 이야기가 인지치료를 해도 우울이 자꾸 재발해요. 물론 우울로 대표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겠죠. 근데 생각을 아무리 바꾸도 안 돼요. 왜? 몸이 세요? 마음이 세요? 몸이 세요? 마음이 세요? 여러분 몸 이길 수 있어요? 몸이 한번 그게 적응해서 젖어버리면 마음으로 웬만큼 해도 몸을 못 따라가요. 즉 뭐냐면 우울이 올 때요. 몸에 어떤 현상으로 확 와요. 신호가 와요. 근데 이전에는 그런 몸의 신호를 알아차리는 걸 생각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냥 인지만 봤단 말이죠. 근데 그 인지의 그 코그니티브 그루브, 인지의 홈이 있어요. 인지의 사고의 패턴이 있더라고요. 그 홈에 따라서 물이 따라 흘러가듯이 그 우울한 사람의 인지적 홈에 따라서 흘러가는데 보니까 꼭 어떤 신체 감각이나 감정이 먼저 선행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울을 먼저 예방을 하려면 반복되기 전에 그런 신체 감각과 느낌을 빨리 알아차리면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2세대에서 인지행동치료했다면 제3세대는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서 예전에 인지행동치료하면 신체감각과 감정에 대해서 소홀히 했단 말이죠. 근데 제3세대에서는 신체감각과 감정을 빨리 알아차리는 자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3세대가 등장하고 뭡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그렇게 자각을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뭐예요? 신체, 감정, 인지, 행동적으로 개입을. 그래서 요즘 인지행동 치료자가 쓴 책을 그 필라델피아 학파, 그 백이죠. 백이 근무했던 그 필라델피아 학파에서 쓴 책에도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면 요즘 인지치료는 더 이상 생각을 바꿔주는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다. 내담자가 스스로 자기 생각을 발견하니까 지가 알아서 바꾸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예, 그래요. 이건 더 자세하게 아까 그 부분만, 그 자각하는 부분만 제가 확대해 한 겁니다. 여러분 그 책에 나온 부분만 자세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카바진이 맨 처음에 마인드풀리스를 먼저 조어를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MBSR, 그 다음에 그게 기초해서 MBCT, 그 다음에 많이 알려진 ACT, ACT라고 읽지 않죠. 수용전념치료, ACT. 이런 것들이 자각에 기초한 인지, 행동치료, 심리치료가 됩니다. 자, 자각이라는 것을 여러분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잠시 살펴보면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려면 동시에 이 전두엽의 용량이 총동원되어져야 자기를 봐요. 그리고 전두엽 용량이 제대로 확대가 안 된 사람, 즉 자랄 때 어떤 이유, 대개 보면 사랑을 제대로 못 받고 관심받지 못해서 뭐예요? 여유가 일본 내과학 잡지에 보면 그런 사람은 뇌가 조금 작아요. 근데 그 작은 차이가 뭐냐면 주로 전두엽이 덜 발달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두엽이 덜 발달되면 뭡니까? 전체를 조망하는 힘이 떨어져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볼 줄 몰라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행동을 해도 자기를 볼 줄 모를 뿐만 아니라 남이 어떤 영향을 받고 괴로워하는지를 못 봐요. 그래서 그 뇌과학 잡지에서 뭐냐면 어릴 때 학대받은 사람이 이런 뇌로 볼 때도 그것은 남을 학대할 것이라고 예고가 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 행동 결과를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들이 자기가 자기를 보는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전두엽이 덜 발달됐기 때문에. 또 하나, 여러분도 지금 전두엽이 여기 대개 분들은, 선생님들은 많이 발달되어 있죠. 근데 요번 명절 동안 시댁 가서 뭐가 참다가 남편이 한마디 거둔다고 하니까 울컥 올라왔어요. 그때는 자각이 됩니까? 열받고 있는데, 그죠? 제정신 아닐 때는 안 돼요. 예. 그것처럼 여유가 없을 때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자각 훈련을 다른 말로 주의 집중력 훈련이라고 해요. 주의 집중력 훈련. 자,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자기를 자각하게 되면 잠시 찰나 빠져나오죠. 찰나 자각이 저는 다른 말로 찰나 지혜다. 아니 또 찰나 평화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또 여기 많은 분들도 동의할지 모릅니다만 자각은 평화와 지혜와 동의어다. 국어사전으로는 완전히 뜻이 다르겠지만 경험적으로는 동의어더라는 거예요. 동시에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각을 하면 세로토닌, 옥시토신이 분비된다. 세로토닌은 여러분 요즘 많이 들으셨죠? 누가 요즘 한참 주창하고 있어요? 저 이시영 씨가. 강원도에 세로토닌촌인가 만들어 놓고 내 걸어다니면서 자기 행동 자각하게 하면서 1박 2일에 50만 원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주로 기업체 이사들 이런 돈 있는 사람이 온대요. 내라도 거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1박 2일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옥시토신. 근데 이제 세로토닌은 인간이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 너무 머리를 자꾸 쓰게 하는 거 하다 보니까 세로토닌 분비 능력이 자꾸 저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대신에 뭐로 행복감을 느끼느냐? 도파민으로. 도파민이 뭡니까? 중독이에요. 도파민은 자꾸 더 탐닉하게 만들어요. 아니면 아드레날린으로 고통 속에 빠지게 하거나. 왜? 행복하지 않으면 차라리 고통을 더 탐닉하게 해요. 그런데 자각을 하면 세로토닌이 분비가 돼요. 그러면 세로토닌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서도 넘치진 않게 해요. 개형배처럼 어느 정도 되면 더 이상 넘치지 않습니다. 네. 이 세로토닌이 부족할 때 여러 가지 정서 및 행동장애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옥시토신은 뭐가 깨져서 나오는 뭐 괜찮죠? 모성, 사랑, 접촉 호르몬. 그 여성분들이 아기를 낳을 때 그 아기 머리가 나오려면 자궁에서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죠. 그때 그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호르몬이 옥시토신이에요. 그리고 아기 젖을 먹일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옥시토신이에요. 스킨십을 할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옥시토신이에요. 대충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각을 하면 그런 호르몬들이 분비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는 여러 논문을 뭡니까? 종합해서 짧게 언급을 한 겁니다. 뭐예요? 자각을 하면 긍정성이 강화가 돼요. 그래서 그 긍정성이 매개 효과가 돼서 탄력성을 높여줘요. 예, 여러 가지 조사 연구나 실험 연구 다. 또한 또 자각 자체가 회복 탄력성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러 선사들이 자각만 했는데도 뭐예요? 굉장한 내공을 갖추는 이유가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근데 이걸 우리 동양에서는 놓쳤다가 서구의 카바찐이라는 그 박사가 발견하고 서구 의학계에서 지금 논문이 5,000개 이상 나왔다고 그러죠? 이 자각으로 심신치유하는 거. 거의 붐입니다. 서양에서는. 옛날에는 스시 먹을 줄 안다. 이게 자랑이었다면 요즘 뭡니까? 서양 사람들이 나 마인드풀리스 할 줄 알아. 이게 자기들 자랑이래요. 그게 인테리어의 하나의 상징처럼. 그리고 자각의 심리치료 기제가 여러 가지인데 가장 심플하게 3개만 제가 언급했어요. 제일 처음에 뭐예요? 탈민감화. 뭐예요? 민감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고통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고통이 줄어든다. 아까 말한 세로토닌, 옥시토신이 분비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내 좌우 방구의 상호 견제 경향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는 뭐예요? 좌방구가 열심히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생각을 만들고 감정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런데 자각은 우방구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호 견제에 의해서 좌방구가 잠시 쉬죠. 그러니 고통이 감소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은 좌방구가 막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방구를 돌리게 하죠. 뭐예요? 신체 활동을 시키죠. 이것도 일종의 자각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움직이고 나면 머리가 조금 맑죠. 그게 바로 그런 이유죠. 상호 견제 경향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탈자동화는 뭐예요? 생각이 이렇게 컨베이어 시스템처럼 돌아가는 것이 스톱되는 거예요. 탈동일시는 자동화는 시간적인 거라면 동일시는 공간적인 거예요. 뚝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애 때문에 열받아갖고 훅 왔어요. 아까 우리 군상담학회가 군경찰 상담학회로 이제 오늘 운영위원회를 통과해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공식적으로. 그런데 그 학회장님이 오늘 저한테 하는 말이 다른 분들이 다 통과했는데 또 일을 제기해서 시간이 많이 길어졌대요. 순간 욱 올라왔대요. 욱 올라오는데 제 생각이 나더래요. 그분이 오시네 하는 생각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뚝 떨어지더랍니다. 이게 뭡니까? 탈동일시예요. 뚝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도
아, 내가 왜 이러지? 할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 뚝 떨어지죠. 이게 탈동일시, 공간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객관화, 거리두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제들이 작동해서 효과가 심신 상태가 편안해지는 거, 그리고 행동이 바뀌는 거. 그리고 뭐예요? 인지 경험 양식의 변화가 뭐냐면 생각 속에 있다가 생각 밖에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하다가 내가 생각을 보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수준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애들 싸우는 거 보면 웃기죠? 근데 내가 싸울 때는 내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이 자각을 하면 뚝 떨어져서 내가 나를 보는 거잖아요. 이걸 반복을 통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가령 요 앞에 선생님이 계시는데 지금 3D 영화를 해요. 그러면 와! 또 뭐 아이고 하고 물 또 뿌리고 이러면 막 더 실감나게 되죠. 이런 선생님을 저 뒤에 있는 선생님이 보고 있다면 어떨까요? 웃기죠. 그렇게 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마치 CCTV로 보는 것처럼. 예, 그러면 인지의 경험 양식이 달라져요. 훈련을 통해서. 훈련이란 반복, 숙달. 그러다 보면요, 내가 나를 디스하거나 내가 나를 부정적으로 보던 것에서 관점이 달라져요. 왜? 알고 나면 이해가 되고요. 이해가 되면 수용이 돼요. 내가 나를 못 받아들여서 괴로웠다면 이제는 조건이 바뀌어지진 않았는데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건 뭐냐? 인간은 긍정적인 존재예요. 그걸 못 봤다가 보게 되는 거예요. 미처 내가 못 본 걸, 원래 내 성향이 바뀐 게 아니고 있는 모습을 못 봤는데 보게 돼요. 그게 자아관의 변화예요. 그리고 내가 나를 그렇게 보는 사람은 서서히 남도 그렇게 봐요.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지. 나도 어릴 때 엄마에게 비 맞춘 거는 내가 못난 게 아니야. 나도 그때는 최선을 다한 거야.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그리고 우리 집을 평화롭게 만들고 싶어 해서 나는 그 어린 나아가 최선을 다한 거야. 이게 보여. 이런 내가 보이면 내 남자도 그 모습을 보게 돼요. 내 가족도 그렇게 하는 걸 보게 돼요. 이게 자아관의 변화라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고 자꾸 숨 쉬듯이 이걸 보다 보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번쩍하고 그동안 경험들이 통찰로 확 와요. 분석하고 달라요. 그냥 항상 here and now예요. here and now 하다 보면 어느 날 어느 구름에 비 떨어질지 툭 내한테 와요. 자,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그래서 자각 기반 상담은 내담자나 또 우리가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가 자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인지행동 치료의 한 그 흐름으로 봐서 인지행동 치료적인 기법을 좀 우리가 하면 좋아요. 근데 제가 솔직히 이름을 붙여서 인지행동 치료라고 했지, 자각을 자꾸 하다 보면 인지행동 치료만으로 이걸 설명할 수 없어요. 그 그릇에 담기에는 좀 아까워요. 그러나 사람은 기억이 기억을 기억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갖고 있는 이 저장된 기억과 새로운 것을 접목을 시켜서 기억을 하지 갑자기 새로운 것은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기억을 평소에 많이 해두었던 사람이 학습을 해도 쉽게 기억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많이 저장되어 있으면 저장된 것과 이것을 관련을 자꾸 시켜서 기억을 하거든요. 여러분도 제가 아무리 이게 새로운 거라 해도 그렇게 안 받아들여요. 내 머릿속에 갖고 있는 정보와 연결을 시켜서 이해를 해요. 더구나 여러분은 상담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인지행동 치료라는 것과 연결시킨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니까. 여하튼 그래서 세 번째는 자각 기반 인지 치료. 자,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네 가지 대상인데 신체, 감정, 인지, 기억. 이 네 가지를 자각하는 것을 상담의 4대 이론으로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원래 그 4대 이론을 생각하고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눈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나누고 나서 경험하다 보니까 이게 상담의 4대 이론하고 바로 직결이 돼요. 왜? 자, 행동 자각을 많이 하는 상담은 무슨 상담? 행동주의죠. 감정 자각 많이 하는 상담은 인본주의. 인지 자각 많이 하는 상담은 당연히 인지치료. 그 다음에 기억 자각 많이 하는 상담은 정신욕동이죠. 결국 대가들에게 여쭤보면 자각 말고 뭐 있나? 결국은 내담자로 하여금 자각이 되도록 해서 스스로가 자기 통찰을 통해서 이해하고 수용하고 변화가 되도록 하는 것이 상담의 과정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을 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셀프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 이야기는 뭐 여러분 아시니까 이렇게 보고 지나갑니다. 다만 현대인들이 이 잠재적 위협을 경계하는 이 교감신경계를 너무 많이 사용해요. 왜? 계속 머리가 돌아가니까 요 안에 제가 마실 차가 있는데요. 아마 생수로 치면 한 300ml 채 안 될 거예요. 요거 들고 있으면 무겁겠어요? 가볍겠어요? 아마 적당하겠죠. 근데 요거 1시간 들고 있으면 어떻겠어요? 조금 무겁죠. 하루 들고 있으면 와 죽겠네. 한 달 들고 있으면 미치겠네 나오겠죠. 이게 우리의 스트레스예요. 뭐 계속 들고 못 내려놓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답을 알고 있다. 몸에 병이 와요. 몸이 알아요. 상담자들이 몸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심리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오히려 내담자들은 이 신체 증상을 더 많이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몸을 빨리 우리가 좀 관심을 갖추는데 그래서 몸의 상태가 계속 교감신경계에서 부교감신경계로 바꿀 수 있다면 근데 교감, 부교감은 자율신경계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자, 위 너 빨리 움직여. 나 많이 먹었으니까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서구의 의학계에서 이 자각을 받아들인 이유가 이 부교감신경계 활성화 효과가 있다는 걸 알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도적으로 부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자각을 계속했더니 뭐예요? 교감신경계가 흥분이 가라앉고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져서 뭐예요? 암세포 제거 기능까지 있다는 논문이 나왔어요. 자각을 하니까. 뭐 밑에 불안, 우울, 주의기표 또 뭐 그런 심리치료뿐만 아니라 고혈압, 심장질환, 과민성 증후군, 건성, 아토피 등등 신체 질환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간이 되면 이런 신체 자각 실습 1, 2, 3 정도 하면 좋은데 뭐 밥 먹었으니까 간단하게 손가락 깍지 끼시고 입은 다무시고 코로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발리로 목 앞으로 발리로 목 앞으로 숨 크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천천히 오른쪽으로 옆구리 긴장감을 최대한 음미하면서 천천히 올라오시고 발리로 목 앞으로 숨 크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반대로 천천히 최대한 긴장을 천천히 올라오시고 발리로 목 앞으로 숨 크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깎인 손을 풀어서 뒤로 한껏 뒤로 바짝 제낀 다음에 오른쪽 왼쪽 어깨 힘 털썩. 조금 어때요? 시원합니까? 왜 갑자기 시원하다고 그래요? 뭐가 얼음 들어간 거예요? 몸이 개운하죠? 예. 바로 뭐예요? 잠시 우리가 신체 활동을 해서 부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치유가 활성화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신체 자각을 조금 더 하면 어떤 분은 잠이 와요. 왜? 이완이 자꾸 되니까. 지금 그분은 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담자들에게 이런 신체 활동, 금방 한 거는 점진적 이완법의 간단한 한 응용이죠. 체계적 동감법.
뭐 이런 거. 그다음에 호흡법. 네. 근데 제발 착한 상담자님들이 뭐예요? 제일 안 좋아요. 제발 목표 크게 좀 잡지 마세요. 목표를 크게 잡는다는 건 뭡니까? 빨리 바꿔주려고 해요. 실패의 목표예요. 내담자로 하여금 또 한 번 좌절감을 맛보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안 오죠. 왜? 저기 가서 또 괴로우니까. 실패한 거. 목표는 작을수록 좋아요. 저는 아동 청소년들에게 목표는 오전에 한 번 빙거래, 오후에 한 번 빙거래, 그것도 힘들면 하루에 한 번 빙거래. 그건 가능하겠어요? 숙제 받은 거니까. 그럼 애는 성공하고 와요. 선생님 이거 하니까 되던데요? 한 번. 다음에 2번. 왜 여러 번 성공할 수 있는 경험을 왜 뺏어버리느냐는 거죠. 어느 치료자는요, 여러분 다이어트 해갖고 성공한 경험 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내담자도 계속 실패했는데 어느 치료자에 갔더니 하루에 TV 몇 시간 보십니까? 하니까 2시간 본대요.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는 하루에 1분만, 그리고 주로 어디서 보십니까? 소파에 앉아서. 그러면 목표 1분만 소파 옆에 서서 TV 보기가 목표예요. 그건 가능할 것 같아요? 하루에 1분만 TV를 볼 때 서서 보기. 그게 여러분이 목표가 돼야 돼요. 그리고 제발 사례 개념화하기 전에 미리 과제 주지 마세요. 아직 개념화도 안 됐는데 뭐가 원인인지도 모르는데 왜 과제부터 주느냐는 거죠. 너무 빨라요. 좀 천천히 가세요. 네, 그래 부탁을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런 것들. 예. 그 러블리 어텐션에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책 팔아먹으려고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경험했던 우리 상담 수련생의 경험을 제가 가져왔어요. 예, 뭐예요? 고황장애였어요. 이 학생. 그래가지고 이 훈련을 계속 했더니 예전 같으면 몸에 붙어서 떼어버리려고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뭡니까? 아하, 내 몸이 이렇게 지금 되고 있구나. 호흡이 빨라지는구나. 심장이 두근거리는구나. 뭔가 불안 덩어리가 안에서 올라오는구나. 이 학생은 고속도로 갈 때도 갓길로만 갑니다. 왜? 언제든지 설 수 있도록 갓길로만 가요. 언제 공항에 올라오면요, 견딜 수가 없는 죽음의 공포 때문에 사고가 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있어서 항상 갓길로 다녀요. 이거 촬영하면 좀 그렇죠. 제가 나눠드린 거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다들 좀 이따 또 상담 사례도 나올지 모르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어디 출장 갈 때는 항상 내비부터 먼저 봐요. 지하 도로가 있느냐, 터널이 있느냐, 그거 먼저 봐요. 그랬는데 작년인가 찾아와서는 저는 이제 공황장애 전문가 할 겁니다. 극복했대요. 자각으로. 터널은 지붕이 있는 하늘이래요. 너도 가고 나도 가고 그냥 갈 뿐이래요. 예, 자기도 노력을 한 거예요. 그게 쉽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노력을 한 거죠. 예. 그리고 제가 단지 자각이를 안 하고 러블리 어텐션이라고 해요. 왜? 거기다가 하나 더 사랑스러운 마음이라는 말을 하나 더 붙여요. 태동을 느끼듯이. 아이가 배송이 있을 때 발로 차죠. 그럴 때 혹시 여기 계신 여자 선생님들 어떻게 하시는지 기억나죠? 왜 차니? 그만 차! 이렇게 하십니까? 그냥 가만히 느껴주고 환영하고 혹시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 몸의 현상도 뭔가 올라올 때 이것 때문에 미치겠다 이래 되면 이게 미치게 돼요. 근데 러블리 어텐션. 너 또 왔구나. 사랑받고 관심받고 싶어서 또 왔네. 빙그레. 그래 또 와라. 이게 러블리 어텐션이에요. 내 몸도요. 사랑받고 관심받고 싶기 때문에 정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러블리 어텐션을 해주자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더 이야기 나눌 겁니다. 이 감정 자각이 바로 그거죠. 예. 이거는 설명 안 해도 대충 아시겠죠. 뭐예요? 감정, 편도에 있는 감정이 심피질, 전두엽에 있는 이성에 미치는 영향이 이성이 감정에 미치는 영향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성으로 잘해야지 마음먹지만 상황 발생하면 뭐가 먼저 지배해요? 감정이 먼저 지배한다는 거죠. 쉽지 않아요. 감정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은. 예. 감정은 몸의 한 현상입니다. 왜? 호르몬 분비 작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이 몸을 이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홍 상태에 빠지죠. 그런데 자각을 하면 스톱이 돼요. 특히 이제 여기서는 미처 못 다룹니다만은 감정이 불편한 상태를 문제라고 하고 그렇게 감정의 불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문제를 소유했다고 해요. 소유라는 건 뭐냐면 내가 아니고 이 차를 마시면 차가 몸 속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오듯이 문제란, 즉 불편한 감정이란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생각으로 돌리다 보면 더 그걸 확대해요. 그런데 아하, 이게 왔네.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네. 아는 순간 줄어들기 시작해요. 어떨 때는 번쩍 하면서 뭐가 이상하게도 사라져버려요. 그런 경험을 해요. 한 번 맛보고 나면 두 번째는 쉬워요. 그 맛이. 예.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뭐라고 하느냐. 문제 딱 소유했을 때 내한테 공식적으로 배운 우리 제자들은 뭐라고 하죠? 그분이 오셨네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러블리 어텐션이에요. 이것 때문에 미치겠나가 아니고 그분이 오셨네. 신체가 힘들든 감정이 힘들든 그분이 오셨네 라고 하면 에너지가 좀 달라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면 또 누가 문제 소유하게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애들이 기다렸다는 뜻이 그냥 뭔가 문제 소유를 또 집에 큰아들이 있잖아요. 한 명씩. 다 하게 해줘요. 그럴 때 훅 올라올 때 뭐라고요? 그분이 오셨네 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네. 어떻게 하는 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줄여서 우리는 그오네라고 그래요. 그오네. 자, 나와 있나? 몰라.